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벌써 연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11월 맞습니다. 중순이니까. 네네.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요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지 사단법인을 만들어 드리는 일 때문에 네. 꽤나 바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연말에 해야 되는 절차들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 전에 만들어야지 네. 연말 정산에 반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아. 전에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게 스스로 내 단체를 만드는 건가요? 네. 비영리 단체하고 이제 사단법인, 그러니까 그걸 private foundation이라고 저희가 영어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비영리 단체는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저희가 많이를 하죠. NPO, 네. NGO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셨을 때 저희가 비영리 단체하고 이제 사단법인은 IRS 텍스 코드, IRC에 그러니까 501c3에 해당되는 텍스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하고 일종의 사단법인은 텍스 익셈, 뭘로부터 익셈을 됐냐면은 인컴 텍스로부터 익셈을 됐다라고 해서 501c3라는 익셈션을 받는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12월 31일 전에 그거가 만들어져야지 12월 31일 전에 비영리 단체라든지 설립하신 사단법인으로 도네이션을 하게 되셨을 때 연말에 정산을 하시면서 네. 제가 연말 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전에 그만큼에 대한 도네이션을 제 사단법인으로 했습니다. 제 비영리 단체로 하셨습니다라고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022년도 인컴에서 소득 공제를 받으시는 것 마냥 이제 체리터블 도네이션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을 하나, 사단법인에 도네이션 하나 다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네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요. 비영리 단체는 훨씬 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많이 띱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네이션들을 공공에서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는 거고요. 네네. 사단법인은 공적인 성격보다 프라이빗한, 그러니까 private foundation,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 내 아니면은 친한 분들, 지인들끼리 만드시는 단체들이 파운데이션 사단법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을 때 공제율도 다릅니다. 네. 비영리 단체는 거기에다가 이제 도네이션을 하시게 되셨을 때 50%까지 도네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말씀은 본인이 벌어들이신 돈이 올해에 10만 불이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다가 뭐 3만 불을 이제 하기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셨다. 좋은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게 네. 되게 되면은 그분이 그러니까 본인 인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그에 받을 수 있는 맥스가 5만 불까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3만 불을 충분히 다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반대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공제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 10만 불을 가지고 이제 10만 불을 넣으셨다. 그러면 네. 그분은 딱 맞게 이제 공제를 받으시겠죠. 아. 그렇지만은 이분이 만약에 올해 4만 불까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다가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 30%를 넘긴 만 불, 그죠? 네. 그 만 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공제를 아. 받아서 포워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더 공제를 많이 받고 싶으면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비영리 단체는 아무래도 공공의 성격이다 보니까 공공으로부터 펀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고 하게 되면은 핸즈온 워크를 진짜 하실 분들, 본인들이 나가서 뭐 푸드뱅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본인들이 원하시는 바를 밖에서 진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뛰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권고를 해드리고요. 네네. 그게 아니시고 자선단체로 이제 좋은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자선단체로 보내기 위한 틀을 만드시고 싶다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사단법인이 조금 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핸즈온 워크를 하기보다는 좋은 단체에다가 보내는 곳으로서 본인들이 이제 돈을 마련을 해놓으시고 공제도 받으시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 공제 받으신 돈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곳에 가셔서 쓰시되 네. 대부분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단체에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사단법인은 계속 설립하신 이후로부터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연말에 도네이션을 통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좀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 사단법인에 도네이션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쪽이 나의 상황이 더 맞는지는 좀 전문가랑 상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요. 사단법인은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 그러니까 굉장히 몇몇 안 되시는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네. 나라에서 규제 조건을 하나 붙여 놨어요. 어. 무슨 규제 조건이냐면은 1 년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5%는 꼭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적어 놓은 거죠. 만약에 어떤 분께서 사단법인을 만드시고 올해 100만 불을 거기다가 본인이 도네이션을 하셨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본인이 설립하시는 사단법인을 들어갔다 하게 되게 되면은 5만 불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 그렇게 해야지만 네. 사단법인으로서 그 501c3를 유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익스클루시브하게 움직이실 수 있겠지만은 또 네. 한편으로는 그 규제 조건에 잘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네. 세금 보고는 내년 4월이잖아요. 네네. 근데 연말에 이미 정리를 해 놔야 되는 사항들인 거죠. 그렇죠. 네. 12월 31일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도네이션이 끝나셔야지 올해로 들어갔다라고 아. 하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연말에 이런 도네이션 관련해서 세금 공제 혜택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서 박윤진 변호사님 찾아뵈도 상담 진행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복음 방송이라든지 좋은 단체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혹여라도 올해 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단체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만들지 못하신 상황이 생길지라도 네. 또 좋은 단체를 통해서 보내심으로써 도네이션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네. 아, 변호사님께서 또 소개도 해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님 찾아뵈서 네네.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좀 복잡하다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그 리빙 트러스트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 구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정해져 있죠. 네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저희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리빙 트러스트를 패키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러스트 안에 재정에 대한 서류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의료에 대한 서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재정에 대한 서류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주로 트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유언장, 위임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의료에 대한 서류라고 하게 되면은 의료 사전 지시서, 의료 기록 열람권, 그리고 요즘에는 추가된 것이 치매 시에 환자가 식사를 할 것인지 식사를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것들 등 의료에 대한 것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꼭 헷갈리는 게 한국에도 유언장 있고 위임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이 리빙 트러스트 만들 때도 유언장, 위임장 이런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트러스트는 유언장하고 위임장의 혼합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페이퍼 컴퍼니인 신탁이라는 생전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에다가 제 재산을 맡기게 되는 건데 살아생전에는 그 신탁을 제가 운영을 하는 거고 네. 사후에는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감으로써 상속으로서 이 신탁의 이제 목적이 완료가 되는 거겠죠. 네네. 이랬을 때 위임장하고 유언장의 혼합 형태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가 살아생전에 제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제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은 제가 아프게 되는 상황이 생기다고 하면은 제가 더 이상 신탁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관리자의 역할을 저희가 그거를 관리자를 트러스티라고 하는데요. 트러스티의 역할을 주로 제3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자를 많이 쓰시고요. 네. 두 번째는 자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아팠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임의 역할이 바로 트러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유언의 역할은 유언장은 돌아가셔야지만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이 유언의 역할은 뭐냐면은 제가 세상을 떠나서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을 전달을 해주세요. 제 재산을 상속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유언장에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트러스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유언장하고 위임장의 혼합 형태가 이제 네. 많이들 되는 거죠. 아, 그럼 유언장 역할, 위임장 역할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게 트러스트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대부분 고객분들이 그럼 트러스트만 만들면 되지 왜 유언장도 따로 만들고 네. 이제 위임장도 따로 만드냐고 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보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러스트가 돼서 제가 위임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아팠을 때 저를 대신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는데요. 네. 제가 아프지도 않는데 제가 정한 트러스티가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제 조건을 적어 놓기를 적어도 의사 한 사람이라든지 의사 두 분이 제가 아프다라는 것을 이제 설티파이를 해준다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렇게 이제 아픕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확인을 해줘야지만 저희가 정한 석세서 트러스티, 그러니까 2차 신탁 관리자가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꼭 아프지 않은데 재산 관리를 잠깐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휴가 중인데 저를 대신해서 누가 사인을 해줘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아직 의사 소견서를 받기 전인데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빨리 뭔가 재산 결정을 해야 됐었을 네. 때를 위해서 이제 위임장이 백업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 트러스트 맞습니다. 안에 위임장 내용에는. 네네. 네. 근데 또 헷갈리는 점은 우리가 한국에서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트러스트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유언장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아직도 저한테 이제 트러스트 만들러 오시기 전에 제가 그냥 손으로 유언장 쓰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왜 꼭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유언장은 돌아가셔야지만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네네. 이 유언장으로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상속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굳이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워낙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등본, 호적초본 이런 구체적으로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가족에 대한 관계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서류가 많다 보니까 네. 유언장만 만들어도 돌아가시고 나서 착착착 이렇게 유언장에 대해서 맞춰서 상속 승계가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만들어주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죠. 호적등본, 호적초본도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왜 가끔 가다가 어떤 한 분이 아무런 유언장도 없고 아무런 이제 가족에 대한 증명도 없이 돌아가셔서 이분이 혼자 돌아가셨는데 거의 40명의 상속자들에게 책을 전달하게 되었다. 뭐 이런 뉴스들을 가끔 네네. 보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찾아주는 회사까지 따로 있을 정도로 근데 저희는 그 찾아줄 걸 따로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만 보더라도 이분의 상속 승계가 딱딱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재로 인한 사태가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유언장만으로 받아가기에는 네. 어떤 상속자들이 배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지를 나라에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비공식적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아프셨을 때도 대비하기 위해서 위임의 역할도 여기다 끼우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유언장으로 받아갈 수 있는 재산의 크기를 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유언장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상속 법원에 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써놨다 하면은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재산이 마켓 밸류로 16만 6천 이상을 네. 갖고 계셨다가 돌아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유언장은 증거 자료만 될 뿐이지 그 유언장으로 법원을 피하지는 못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특히 부동산들은 16만 6천은 아무래도 훌쩍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통장 잔고가 16만 6천을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속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트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16만 6천 불까지만 상속법원을 안 가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유언장으로는. 네네네.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재산의 그 크기로 봤을 때. 네네. 그러면 유언장 말고 위임장이 있어요. 트러스트는 없고. 그러면 상속법원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위임장은 돌아가시면은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임을 한다라는 거는 제 재산에 대한 위임을 제3자에게 맡긴다라는 건데 네.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줬을 때는 제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위임장만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런 서류를 안 남기신 거나 똑같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위임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살아 계실 때 그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트러스티를 설정해 두는 게 위임장의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 위임장을 주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배우자 아니면은 자녀들한테 주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권리를 다 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대부분은 이제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이제 서류들은요. 저희가 이제 제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위임을 받아가는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그렇죠. 드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 내 재산에 있어서도 만약에 내가 아플 때 내 트러스티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활용해도 된다까지 포함이 될까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고도 정리하면은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살아생전에 제3자에게 제 재산에 대한 기프트도 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놓는 거죠. 와, 그러면 위임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대로 안 하셨다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신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위임을 받을 자녀가 마음대로 막 사용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꽤나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서명을 받아서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한테 서명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재산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자녀분이 안타깝게도 해당 부동산의 타이틀을 본인 이름으로 바꿔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네, 위임만 받은 상태인데도 마음대로 그 권리를 쓸 수 있으니까 네, 악용하는 사례도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트러스트 안에는 유언장의 개념도 들어가고 위임장의 개념도 들어가는데 이 위임장은 살아 계실 때 뭔가 권리를 완전히 주는 거니까 더 조심해서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권리를 명시하실 수가 있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권리를 준다라고 이렇게 대신 위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쓰실 수도 있고요. 네네. 반대로 이 권리에 해당하는 것만 행사할 수 있게끔 위임에 대한 권리를 제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는 건가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통괄적이게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모든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쫙 해놓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트랜잭션이라든지 파이낸셜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플래닝이라든지 뭐 기프트라든지 이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all of the above 이런 식으로 음.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체킹 어카운트에서 책을 대신 위드로우를 하는 그것만 잠깐 동안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 어디 AAA 가셔가지고 라이선스만 픽업하는 것만 대신 위임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한하셔서 거기에 활용을 줄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러스트 만드는 분 마음인가요, 온전히? 네. 네, 대부분은 저희는 편리를 위해서 네. 포괄적으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포괄적인 것을 수행해 주셔야 될 분이 잠깐 만약에 위임 받으신 분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급하게 뭐 에스크로 트랜잭션을 이제 빨리 대신 사인 받아야 된다든지 네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희가 제너럴보다는 스페셜 파워 어토니를 만들죠. 그러니까 제너럴이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포괄적이게 만드는 거고 네. 스페셜 파워 어토니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저희가 용도를 제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트러스트 안에 들어가는 유언장, 위임장 다 그냥 큰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설정하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또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네네.
네네. 그러면 이 트러스트 안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또 의료 기록 관련한 내용도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요? 네네. 왜냐면은 이제 환자의 의료 기록이라든지 환자의 의료 결정은 고인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환자가 본인이 어떤 시술을 받거나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네.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 제3자를 또다시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위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의료 사전 지시서 사전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치료를 거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해놓는다라고 해서 의료 사전 지시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네. 영어로는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기록에 대한 것은 confidential information. 그러니까 함부로 저희가 바깥으로 내놓고 세상에 드러나는 자료가 아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사적인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파 웨이브라고 해서 HIPAA 웨이버라고 하는데요. 히파 웨이버를 서명을 하신다라는 의미는 제가 고유하게 저만 볼 수 있는 저에 대한 의료에 대한 기록 열람권을 제가 원하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게끔 제 권리를 한마디로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의료 기록도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에 그 환자의 어떤 재산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환자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은 의료에 대한 것도 다 같이 통괄적으로 플래닝을 같이 도와드려야지만 네. 완성된 플래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분이 아프시게 되셨을 때에 대한 플래닝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 계획이라는 것은 꼭 재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의료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플래닝을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상속 계획이 훨씬 더 포괄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의료 기록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내가 뭐 산소 호흡기를 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끼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트러스트 안에 적어 놓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다큐ment 상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짓거든요. choice to prolong, choice not to prolong 이렇게 적어 놓는데 네. choice to prolong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 연장 장치를 그대로 껴다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네. choice not to prolong을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런 장치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장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떼어도 됩니다의 그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가서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아무런 연명 장치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익스트림한 거죠. 이렇게 되셨을 때는 저희가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라기보다는 다른 폼을 더 공고를 해드리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Physician's Order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POST 폼이라고 합니다. Physician's Order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 폼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주치의가 서명을 해주셔야 돼요. 주치의가 서명을 해주셨을 때 환자분께서 본인이 치료 거부를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제 밝히시고 의료 사전 지시서를 통해서는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이전트가 함부로 바꿀 수 없게끔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리빙 트러스트 만들면서 뭔가 재산의 그런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의료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아플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정해야 되면은 이거 트러스트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데 하시다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서류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네. 이모셔널해질 때가 있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약간 무서운 마음도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그렇죠.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7, 80대 분들은 본인들께서 생명 연장 장치를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에게 부담을 안 하고 싶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시고 네네. 또 젊으신 분들일수록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 그냥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대신 저를 대신해서 위임을 받으신 분이 대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의외로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choice not to prolong을 꼭 명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 저는 생각도 못 해본 부분이어가지고 당장 리빙 트러스트 만들어서 결정해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더 보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장례에 대한 서류도 저희가 같이 첨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화장을 하고 싶으신지 네. 아니면 장지를 쓰고 싶으신지 아. 아니면 화장을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뭐 이런 것도 다 자세히 적게 됩니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를 내가 당장 만들겠다 해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걸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고객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겠다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고객분들이 질문서를 먼저 필러하게 도와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저하고 만나시기 전에 이미 질문서에 첫 네. 번째 미팅에서 저랑 말씀 나눌 들을 쫙 적어 오시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당장 첫 번째 미팅에서 온 스팟에서 거기서 결정하셔야 될 상황이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시고 오실 수가 있죠. 아, 스스로의 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변호사님 만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그래도 많겠죠. 맞습니다. 아, 이게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선택의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좀 이 전문가의 도움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의 역할은 다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네. 가족분들에게 혼선을 일으키지 않고 상속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을 방지하며 상속 법원의 재산이 계류되는 것을 막아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이 상속법원 가는 것만 막는 것만 해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리빙 맞습니다. 트러스트. 네. 네, 이렇게 정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또 나중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리빙 트러스트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분들도 요즘에 많이 하신다고 네네.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 본인의 상황과 그런 이야기들을 변호사님과 하면서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리빙 트러스트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박유진 변호사님 계시는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523-9010이고요. 714-523-9010. LA 지역은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각자 편한 지역으로 연락을 주셔서요. 아, 리빙 트러스트 정말 너무 중요하고 다들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오늘도 듭니다. 복잡하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박유진 변호사님과 통화하시고 상담 통해서 차근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리빙 트러스트 관련 도움 주신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